제가 너무 떨려요 지금. 왜냐면 이 9주 동안 진짜 우리 팀에 멋진 툴이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드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볼 건데 소화기계 처음 시작을 해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9주 동안 질병 특강을 왜 하는 걸까요? 모든 게 Y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Y. 왜 할까요? 이 9주를? 질문하시면 어려워요. 제가 질문 좀 많이 할 겁니다. 의사 되려고? 아니죠. 유미야 되더니 왜 할까요? 9주 질병 차팅을 내릴 이 특강을. 전문가가 되려고. 맞죠. 네. 제가 칼슘을 그냥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칼슘을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알려주고 먹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양자 분석을 하게 되면 주로 그 연동운동 있죠. 위장이든 소장이든 대장이든 연동운동이 잘 되지 않는다 위에서. 그러면 제가 미리 정쟁이처럼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칼슘이 부족하다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 진짜로 칼슘이 부족하다고 나와요. 네, 그러면 연동운동의 수축작용을 칼슘이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드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 신빙성이 좀 있겠죠. 자기가 너무너무 변비가 심한데 아무리 유산균하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도 변비가 개선이 안 돼. 그럼 뭘 드리면 될까요? 칼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도 먹고 유산균도 먹는데 그럴 때도 변비가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 칼슘을 드립니다. 연동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왜 먹어야 되고 그 원리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화기계 첫 번째로 시작을 해볼 건데 저희 인체 개가 있어요. 인체 개. 이거는 세포로 모두 이루어져 있고 그게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모여서 장기로 이루어져 있죠. 이 장기 여러 개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내는 게 개예요. 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인체를 만들어내는데 저희 몸에는 총 11개의 개가 있거든요. 네. 아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셨을 건데 보시면 뇌 분비계, 근육계 저희는 구주잖아요. 구주. 이 근육계랑 골격계 이걸 합쳐서 근골격계를 한 줄로 묶었어요. 네, 그 다음에 소화기계, 그다음 비뇨기계하고 생식기계 이걸 비뇨생식기계를 해서 하나로 또 묶었어요. 그 다음에 림프 및 면역계, 신경계, 호흡기계, 순환기계, 피부계 이렇게 9개 구주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 보시면 모든 거를 다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아이가 소화기계예요. 소화기계. 내가 어떤 걸 먹었는데 제대로 소화 흡수를 시키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은 살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소화기계인 것 같아서 첫 번째를 소화기계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시면 소화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잘 먹고 잘 싸고 하면 된다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럼 이 소화기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한 번쯤 배탈 안 나보신 분 없고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꼭 찌르고 아프기도 하고 이 아픔에 가지수가 굉장히 많은 게 이 소화기계예요. 그리고 이 아까 11개의 기 중에서 가장 많은 암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소화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계는 어떤 거를 어떻게 먹는지가 진짜 중요한 게 소화기계거든요. 보시면 내가 먹은 거를 입을 통해서 식도로 가고 식도에서 위로 가가지고 잘게 부수죠. 대부분 그냥 가만히 있어서 부수는 게 아니라 꿈틀꿈틀 쪼물딱 해가지고 그걸 잘게 부숴냅니다. 이걸 물리적 소화, 쪼물딱 하는 거. 그 다음에 효소가 나옵니다. 분해 효소. 우리 아재들 많죠. 아밀라제, 말타제, 락타제 이런 아재들이 그 효소 기능을 하거든요. 걔들이 화학적 소화. 그래서 물리적 소화하고 화학적 소화가 합쳐져 가지고 이 소화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칼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소화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로 가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머물러 있어요. 내가 뭘 먹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소장으로 가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이에 뭘 먹죠? 또 먹죠. 사실은 소화기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 먹는가도 중요한데 너무 많이 먹는다. 너무 많이 먹는다가 굉장히 문제점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에서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머물고 있고요. 그래서 항문들에서 나오는데 총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근데 3일 동안도 안 나온다. 이러면 이제 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내과를 갑니다. 병원에. 내과를 가면 이렇게 많은 내과가 있어요.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많이 들어보셨죠? 예. 감염내과도 있어요. 감염내과. 그렇다면 간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어느 내과를 가야 될까요? 오, 예. 간내과. 진짜 제가 엄마가 병원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한 번씩 가는데 이 병에는 어느 병원을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병들이 좀 있거든요. 간은 소화기내과를 가야 됩니다. 네. 보시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쭉 있고 그 다음에 침, 그 다음에 치아, 간에서 이렇게 나오는 담즙을 담아 놓는 쓸개. 혹시 쓸개랑 담낭이랑 똑같은 말인 거 아시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잘 몰라요. 담낭이랑 쓸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자랑 똑같은 말은 뭘까요? 이자랑 똑같은 말. 췌장.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어렵다 하는 이유가 이자랑 췌장은 똑같은 말인데 잘 모르겠어. 네,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하는 이유가 나가셔서 이렇게 천천히 설명을 좀 하시라고 천천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는 췌장이라고 합니다. 췌장. 스티브 잡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네, 췌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학적인 소화를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간, 쓸개, 이자 이런 아이들인데, 그래서 간하고 이런 췌장을 보는 것도 위장 내시경을 통해서 봅니다. 따로 이렇게 개복을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얘들을 소화기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 첫 번째가 보시면 치아, 28개의 치아, 그 다음에 이 3개의 샘에서 나오는 침, 그 다음에 혀가 코끼리 같은 경우에 예전에 어디지? 치앙마이 가니까 왜 코끼리가 붙들고 이렇게 막 그러시잖아요. 혀에도 굉장히 많은 근육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로 인해 갖고 탄수화물을 잘게 분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은 진짜 많이 천천히 먹는데 옛날에 진짜 빨리 먹었거든요. 빨리 먹게 되면 침이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침이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음식을 자꾸 먹게 되면 충치가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물이 끼어서? 응? 음식물이 끼어서 침이 그 미생물, 안 좋은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적게 분비가 되니까 충치를 유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천천히 먹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많이 씹어서 먹으면 이 저작작용이라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기분이 좋아진대요. 기분이 좋아지면서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도 나오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있죠. 해마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이 씹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억력도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진짜 천천히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오래 살겠다. 그게 맨날 하는데 진짜 천천히 먹으면 그만큼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넘기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가 진짜 제대로 된 소화기관이죠. 식도부터.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부터 살펴볼 거예요.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죠. 위. 자, 위를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다 생겼어요. 위가 가만히 속이 비어있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한 주먹 크기만한 정도, 200cc 정도 들어가는 크기로 있대요.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커졌죠. 늘어나죠. 그런데 조금씩 먹으면 조금씩 늘어났다가 줄어들. 그러니까 풍선을 생각해보면 많이 불었다가
많이 불었다가 다시 바람이 꺼져도 얘가 완전 커져 있죠. 예, 그래서 진짜 위대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예, 위장입니다. 1500cc까지 먹을 수 있대요. 예,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이 위를 영어로 뭐라 하죠? 스토마크래죠. 그게 가진 고통과 오욕을 참는다 이런 뜻이래요. 다시 말해서 위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위로 인해서 생기는 이 소화기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위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층으로 겹겹이 이루어져 있어요. 점막층. 예. 그래서 이 점막층 안에 점막 하조직이 돼서 여기서 위액이 분비가 되거든요. 위액이. 이렇게 보시면 위액이 이렇게 분비가 되잖아요. 이게 위샘이라는 데서 이렇게 분비가 되거든요. 위샘. 위샘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위 안에. 그러면 위샘은 위액을 어떻게 위 안으로 넣어줄까요? 그냥 이렇게 슬슬슬슬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꼭꼭 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힌트를 줬어요. 꼭꼭 짜줘야지만 위액이 위 안으로 들어가요. 뭐가 있어야 짜줄까요? 칼슘. 네, 맞아요. 칼슘. 자, 이래서 자꾸만 머리 두뇌를 회전시키도록 예, 칼슘이 있어야지만 이 위액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위액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단백질 분해라는 펩신, 그 다음에 위는 산이잖아요. 강산. 예, 1대 산 이 정도의 강산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었어. 그러면 그거는 단백질이죠. 걔는 소화를 시켜내잖아요. 근데 위벽은 뭐예요? 위벽도 단백질이죠. 근데 위벽은 왜 괜찮을까요? 네, 그게 여기 위벽을 보호하는 뮤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점액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벽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염산이 있죠. 염산은 펩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염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액이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먹고 이 위액이 잘 분비가 돼서 소화를 잘 시켜내고 이러면 위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 건데 보시면 역류성 식도염, 소화성 궤양, 위염, 위궤양, 위암, 소화불량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역류성 식도염은 왜 생길까요? 역류성 식도염이 뭔지는 아시겠죠? 네. 보시면 여기 이렇게 관략근이 있잖아요. 관략부. 네. 여기도 있거든요. 두 군데가 있어요. 이 위에 있는 게 식도로 가지 말라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다시 이쪽에 여기서 다시 올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딱딱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타고 올라가는 게 역류, 식도로 역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역류성 식도염은 왜 걸릴까요? 많아요. 역류성 식도염 알고 있는 분이 많거든요. 왜 걸릴까요? 위산 과다일까요? 위산이 너무 적어서일까요? 둘 다. 네,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왜 속쓰리고 할 때 있죠. 그럴 때는 위산이 너무 과다해서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먹어서 또 많이 먹는데 또 금방 또 누워 이러면 또 생기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바로 물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 또 식사 도중에 계속 물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위가 이렇게 그걸 자극을 받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위산이 너무 적게 나와서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위액이 분비가 되는데 만약에 이 안에 있는 무슨 말 하려고 했지? 네, 위산 저하. 위산 저하가 생겨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어요. 네, 생기면 뭘 주죠? 병원에서? 겔포스. 네, 그 다음에 제상제. 깜짝 놀라지. 제상제 이런 걸 주거든요. 그걸 왜 주냐면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지시키는 거죠. 네, 저지시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는 위산이 너무 적게 분비돼서 그런 건데 그걸로 계속해서 이제 위산이 더 묽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흡수를 해야 될 영양소가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칼슘이에요. 칼슘, 예, 마그네슘, 아연 이런 아이들이 잘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위액을 짜내는 아이가 누구랬죠? 칼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칼슘이 적으면 위액이 적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산제를 많이 먹게 되면 칼슘이 또 많이 흡수가 많이 안 되니까 위액을 많이 못 짜내겠죠. 이게 계속해서 되풀이 되면서 이게 제산제라든지 이런 거 먹는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 좋으면 또 먹고 안 좋으면 또 먹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뭐냐면 이 소화기계는 다 똑같아요. 뭐냐면 잘 먹고 어떤 걸 먹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잘 먹어야 되는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너무너무 이 편안해지는 게 이 소화기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뮤신이라는 아이가 위벽을 이렇게 보호를 한다 했잖아요. 네, 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이 위벽이 이렇게 묽어져가지고 한 군데가 이렇게 뭐라죠? 배양처럼 이렇게 흠집이 나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 되면 이 계속해서 아까 펩신이라는 아이는 단백질을 분해를 하는데 위에 있는 이 아이는 분해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위를 계속해서 분해를 하는 거죠. 네. 그게 소화성 궤양이에요. 소화성 궤양. 근데 그거를 생기는 이유는 아까 스트레스도 있고 위는 사실은 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소화를 시키면 안 돼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화는 되죠. 그래서 자율신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율신경을.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딱 받잖아요. 그래 되면 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차를 저까지 지금 몇 분 안에 뛰어가서 타야 돼. 그런 상황에서 막 소화를 시키고 있느라고 이 에너지를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잠시 소화를 멈춰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막 얘기를 하면서 막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많은 신경을 쓰고 그다음 스트레스를 받고 했을 때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펩신이라는 이 단백질 분해 요소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균이 하나 있는데 그 균이 헬리코박터 균이에요. 헬리코박터 균이 있어가지고 위벽을 이렇게 안 좋게 만든다. 근데 이 헬리코박터 균이 어떻게 해서 위벽을 안 좋게 만드냐면 위는 산으로 잘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데 헬리코박터는 지가 암모니아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알칼리로 만들어 지가 살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내면서 위산을 점점 묽게도 만들어내는 아이가 헬리코박터거든요. 그 다음 보시면 파블로프의 개라고 옆에 적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개한테 먹이를 줄 때 종을 딸랑딸랑 거리면서 계속 줬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종만 딸랑딸랑 거려도 개가 침을 질질 흘리는 거 그거를 조건 반사라고 해서 그게 뇌하고 이 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통제, 항생제, 아스피린 이런 걸 너무 쉽게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위산을 묽게 만들고 그다음에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을 만들어내는 아이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궤양이 심해지고 하는 이제 위암이 생기겠죠. 소화불량이 있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뭘까? 소화를 해내는 효소가 뭐 부족해서 그럴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저희 엄마를 보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뭐냐면 너무 저염 음식을 드시는 분들 있죠. 저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지금 보시면 아까 염산이 있어야지만 단백질 분해 요소인 펩신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적게 먹으니까 이 염산 분비가 너무 적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금이라는 NaCl이라는 이 소금이 있는데 이걸 먹었을 때 CL이라는 염화물이 들어오거든요. 이 CL이라는 염화물하고 물의 H하고 만나서 염산을 만들어내요. 근데 짜게 드시면 고혈압이 안 좋아요. 내지는 심혈관
질환이 안 좋다고 하니까 너무 저염식을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염산이 많이 분비가 되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불량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혹시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혹시 만성 위염, 만성 역류성 식도염 이 앞에 만성이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그거는 한 몇 개월이 지나야 만성이라는 단어가 붙을까요? 우리 바로 급성, 만성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맞아요. 6개월. 6개월 동안 그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게 만성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위암이라든지 위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소화성 궤양이라든지 위염, 위궤양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한 번 정도씩 그 위경련이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겪으셨을 거예요. 위에 쥐가 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걔가 역할을 멈추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보시면 소화성 궤양, 위염, 위궤양 이런 것들이 다 생긴다고 하니까 주의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좋은 제품으로는 점막 조직이니까 아무래도 카르틴 플러스 그 다음에 칼맥디 아까 제가 칼슘이 중요하다 했죠. 그 다음에 비타민 B 플러스하고 이스틴 비타민 B군의 대사에 도움을 많이 주니까 그 다음에 아세로라시 비타민 C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기본 들어가는 거는 단백질하고 더블 X는 기본으로 항상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염증이 많이 생기니까 오메가3가 빠졌는데 여기 오메가3도 함께 넣어주면 좋겠죠. 하지만 위가 진짜 안 좋은 상태가 지금 돼 있다. 이럴 때는 처음부터 오메가3와 더블 X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스트비 하고 카로틴 플러스를 어느 정도 드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블 X하고 오메가3를 드시면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데가 12지장이에요. 12지장. 12지장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12지장은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길이다. 그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12지장을 보시면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내서 담낭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 담낭에서 12지장으로 담즙을 보냅니다. 왜? 지방을 대사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이자, 아까 췌장이라 했죠? 이자에서는 소화액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호르몬도 분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기관이에요. 이자액은. 다시 말해서 소화액은 단백질을 소화를 시켜내는데 호르몬은 뭘까요?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 인슐린. 네. 지금 점점 인슐린이 나오죠. 네. 근데 하나는 외 분비물이고 하나는 내 분비물이에요. 외 분비물은 어느 특정한 관을 통해서 어느 기관으로 들어가는 거는 외 분비물이에요. 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 그 다음 내 분비물은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요.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돌다가 필요한 데 딱딱딱딱 들어가는 게 내 분비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이 12지장은 위에서 그 다음에 입에서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소화기관을 거쳐오면서 뭐가 하나가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뭐죠? 지방이 소화가 안 됐죠. 그래서 이 12지장에서 탄단지 이 세 가지를 다 분해를 해내는 아이가 이 12지장이에요. 그래서 이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근이라고. 아근. 얘가 뭐냐면 인도에 우리 그 동의보감처럼 아유르베다라는 서적이 있죠. 거기에서 뭐라 하냐면 이 12장을 아근이다. 이게 분해하심이거든요. 소화의 불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진짜 제대로 된 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만약에 아근이 소화의 불이 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위에서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고 12지장까지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근이가 세게 일어나지 않아. 불이 말하자면 세게 붙지 않아. 그러면은 그 세게 붙지 않아서 덜 태워진, 덜 소화가 된 아이가 소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지장의 역할이 너무 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십이지장 궤양, 췌장염, 췌장암, 담석증. 담석증은 지금 위에 보시면 담낭에 돌이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쓸개 빠진 놈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쓸개를 떼는 경우도 많은데 나중에 쓸개를 왜 떼면 안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담석이라는 거는 좀 특이해요. 뭐냐면 아까 제가 소금이 너무 안 좋아서 소금을 안 먹었더니 소화가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지방이 너무 안 좋아서 지방을 안 먹으니까 담즙이 많이 안 만들어지는 거지. 네, 담즙은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성호르몬이라든지 특정한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지방이 안 좋아. 그리고 지방을 다 되고 지방을 너무 안 드시는 분들은 이 담즙의 농도가 너무 껄쭉해요. 그 다음에 또 담석증이 생기는 경우가 뭐냐면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할 때. 어떤 음식을 내가 먹어가지고 이 담즙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나오면 또 생기고 또 나오면 또 생기고 이래 될 텐데 회전율이 굉장히 좋은 음식점에 가면 신선하죠 재료가. 근데 회전율이 안 좋은 데 가면은 재료가 별로 안 신선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좀 적당히 먹어주고 하면 담즙도 나오고 할 텐데 너무 적게 먹어. 그러면은 이 담즙이 말라가요 서서히. 그러면서 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너무 극심하게 해도 담석증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좋게 만들어주는 가리 비타민, 그 다음에 오메가3, 아세로라시, 비타민 B 플러스 이스트비. 쭉 보시면 소화기계에 들어가는 영양소들은 대부분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여기 십이지장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이지장 다음에 어디로 가죠? 제대로 소화가 돼서 그 다음 딱 넘어가는 데가 장입니다. 네. 소장으로 먼저 가죠. 소장으로 먼저 가서 여기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담낭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는 맹장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소장에서 장액이라는 게 나와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장액이 나오는데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인스턴트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러다 보면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내요. 그러면서 바로 대장으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염증이 생겨서 장에 부패가 괴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걸 막아주는 아이가 맹장이에요. 네, 그래서 맹장에는 굉장히 좋은 이 세균을 많이 만들어내갖고 소화를 다시 리스타트를 딱 시켜주는 아이가 맹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맹장이 진짜 중요해요. 아시고 하는 거 맞죠? 맹장이 없습니다. 진짜. 맹장이 없습니다. 근데 주위에 많아요. 아까 제가 말한 쓸개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더 드시는 걸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대장하고 소장 면역의 70%를 담당한다. 그 다음에 대장과 소장에서 거의 영양소분을 다 흡수를 하는데 소장에서도 한 80% 흡수를 하고 대장에서 한 20% 정도 흡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소장에서는 영양소를 흡수를 하고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를 하고 이렇게 알았는데 대장에서도 영양소를 흡수를 합니다. 어떤 영양소를 하냐면 비타민 K, 그 다음에 판토텐산, 비오틴 이런 아이들은 대장에서 만들어진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대장에서 바로 흡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 가지고 여기는 설명이 다를 것 같아요. 옆에 제가 사람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온 만병의 근원이 장이거든요. 장에서 생겨나는 병이 너무너무 많은데 요번에 저희가 마이랩 저는 1번이 나왔더라고요. 1번이 나왔고 다양성도 높고 그 다음에 요요한 건 하나도 없고 네, 그게 다 암의 덕분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칼맥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도 쪼물딱쪼물딱 연동운동을 해야지만 네, 대변이 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가비티 플러스 식이섬유 이렇게 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입니다. 간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간이 하는 역할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500가지에서 600가지 정도의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이 재생이 굉장히 짧아요. 재생 주기가. 얼마죠? 간이?
자신감 있게. 이틀. 어? 이틀. 3개월? 이틀? 3주. 3주입니다. 3주. 그래서 간은 재생이 빨리 된다고 해요. 예전에 왜 그리스 신화인가? 거기에 프로메테우스인가? 하여튼 그 아이가, 그 신이 불을 갖다가 훔쳐다가 사람한테, 인간한테 줬죠. 그래서 제우스가 너무 뿔이 나가지고 이 아이를 그 나무에 묶어서 독수리한테 계속 간을 쪼이게 하는 형벌을 내렸어요. 그때 너무 아프죠. 간이 쪼이니까. 근데 간이 다 쪼이고 난 다음에 아침에 보면 또 재생이 돼 있어. 그럼 또 쪼이고, 그럼 다 먹고 나면 아침에 되면 또 이렇게 재생이 돼 있고. 그만큼 간은 재생이 빨리 되는 장기 중에 하나가 간이거든요. 왜냐하면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일단 먹어서 소장에서 흡수하는 거 있죠. 영양소. 그거는 일단 무조건 간으로 갑니다. 네. 간으로 가서 해독을 먼저 해요. 해독을 한 다음에 대사를 해서 온몸을 돌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간을 하는 역할이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담즙. 담즙은 아까 지방 대사에도 도움을 주지만 장 운동 촉진을 시키고 소장에서 세균 증식하는 것도 억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쓸개가 많이 없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밑에 거 보기 전에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내면 이 담즙은 담낭으로 보내죠. 네. 그 다음에 간에서 해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긴 독도 담낭으로 보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다가 쓰레기만 모아놨다가 어느 날 딱 버리듯이 간에도 이 담낭 안에다가 다 비추고 내놨다가 어느 순간에 딱 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 버리는 게 주기가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나이가 디톡스예요. 네, 그래서 간 디톡스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담낭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뗐잖아요. 그러면 독이 모일 장소도 없고 담즙이 모일 장소도 없어요. 근데 담즙은 뭐 엄밀히 말하면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담낭이 없어도 담즙에서, 그러니까 간에서 만들어져서 나오겠죠. 하지만 이 해독 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몸을 돌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많이 붓고 피곤하고, 예, 독소를 빨리 빼내주는. 그래서 혹시 내가 쓸 리가 없다 하면은 진짜 주기별로 이 디톡스를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정상간에서 지방간이 생기는데요. 지방간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양자 분석을 하면 내가 지방간에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방간은 간은 침묵의 장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간 경변이 일어날 때까지도 모르는 게 지방간이 생겼다 해서 느낌이 올까요?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하고 지방간이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데, 알코올성 지방간은 말 그대로 술을 많이 먹어서 생긴 지방간이에요. 그러니까 간에 지방이 막 이렇게 끼어 있는 거죠. 근데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만 끊으면 좋아집니다. 근데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거의 원인은 인슐린 저하성이에요. 네, 비만, 당뇨, 고혈압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지방간이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어느 정도 비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지방간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나는 술도 안 먹는데 왜 그렇지? 우리 아이한테 술을 안 먹이죠. 또 담배를 안 주잖아요. 근데 뭘 주죠? 과자를 주고 그냥 무심코 그냥 음료수 주고 이래 하잖아요. 그 과당이 술과 똑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계속 술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대신에 포도당은 분해를 해서 에너지로 쓰이고 뇌에서 에너지로 쓰이는데 과당은 쓸 데가 없어. 얘는 쓸모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 이제 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을 만들어내는 아이가 과당이다. 그래서 무심코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쭉쭉쭉 짜서 마시면 액상과당 이런 거 먹지 말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간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진짜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는, 그래서 16대 8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염이 되는 거죠. 간염. 염증이 생기는 거는 뭐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과로 제가 아까 과적이라 했죠. 그 설탕이라든지 과당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쌓아두는 것도 이제 간염으로 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딱딱하게 섬유화가 되는 거를 우리 간경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있고 빨간색 화살표가 있죠. 파란색은 회복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단 간 경변으로 갔다 이러면은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이제 건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 100만 명을 이끌고 전쟁을 다 갔는데 부상자가 다 생겼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부상자를 끌고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근데 이 부상자를 끌고 가기에는 전멸을 하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버리고. 네, 버리고 가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 경변은 미안한데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간에도 영양소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영양소를 나누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네, 간 경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잘라내야 돼. 그래서 간 경변이 심해지면 이제 간암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는 하지만 이게 잘만 관리를 하면 굉장히 우리 몸에 이롭게 쓰일 수 있는 아이가 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간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는 뭐 밀크시슬, 비타민 플러스 이스트리, 비타민 E, 그 다음에 신선한 야채 과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간 수치가 좀 높은데, 그 다음에 간염이 있는데, 지방간이 좀 있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근데 지방간이 있다든지, 이렇게 간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뭘 먹는다가 아니라, 뭘 많이 드시지 마세요. 드실 수 있으면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디톡스를 했을 때, 어찌 보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아이가 간이에요. 왜냐하면 쉴 수 있으니까, 지방. 쉴 수 있으니까, 디톡스 할 때 너무너무 도움을 받는 아이가 간인 거죠. 간이 안 좋다면 뭘 먹으면 될까요?가 아니라 좀 디톡스를 하고 좀 쉬으니까 간을 쉬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크게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왔습니다. 건강의 상권은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죠. 이 중에 소화기계는 잘 먹고 잘 싸고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거의 3분의 2 이상이 이야기만 책임을 줘도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소화기계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